이게 첫눈이네요. 맞아요. 오늘 첫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겨울 하면 수능이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수능이 또 끝났는데 또 우리 변호사님이 수능 만점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 만점자로서 앞으로 수능을 칠 친구들에 대해서 좀 꿀팁이나 공부법 같은 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번에 수능을 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되게 오래전 일인데 괜찮을까요? 최대한 솔직하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세진이는 몇 살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크릿 가든을 못 봤어요. H.O.T에도 모르셨나요? 그럴 리가요. H.O.T 제가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왜 못 봤더라? 공부하느라 못 본 거 아닌가?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막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막 뭐 학원을 많이 보낸다거나 뭐 공부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었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간 그런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약간 성과가 있었던 거는 한 중학교 3학년? 그러면 초등학생까지는 좀 평범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음악 쪽 전공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공부는 사실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손이 안 자라는 그 이슈로 그때 이제 깔끔히 포기를 했죠. 혹시 그러면 사람 공부 비법? 공부 비법이요. 저의 전략은 최대한 나 혼자 문제 풀고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강이어도 이게 수업을 듣는 거는 아무래도 수동적이잖아요. 내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다 그러잖아요. 막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개념부터 공부해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막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정독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실전으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과정대로 해서 답이 맞았으면은 그것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면에 또 틀렸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과정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 개념이 다시 좀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좀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스타일이어서 외고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고에는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독서실 가도 혼자 가진 않았고 친구랑 같이 다니고 학원도 친구랑 같이 다니고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학원이랑 과외도 친구랑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녔어요? 전 과외는 안 했고 학원도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확실히 학원 다녀서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수학은 오히려 학원 끊고 성적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가 약간 무리해서 선행학습하는 반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수업 시간 내내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공부를 점점 하기 싫어지고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나 학원 안 다니겠다. 이렇게 그냥 딱 선포를 했죠. 근데 그것도 멋있다. 뭔가 어릴 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듣긴 했거든요. 모범생이긴 했는데 이제 정말 아닌 순간이 오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제 고집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까지 잘 치셨는데 혹시 고3 때 루틴은? 고3 루틴이요? 그럼. 저 때는 일단 영교시랑 야자가 있었어요.
요새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으셨구나. 네, 그래서 일단 학교에 7시까지 가야 됐고 야자 끝나면 한 10시? 뭐 이때쯤 되니까 일단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반 강제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루틴이 있으니까 이제 페이스 조절을 알아서 어떻게 보면 해준 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분 수업 듣고 10분 쉬고 뭐 점심시간 1시간 있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니까 그래도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도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완전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저는 학교가 다른 방과 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기도 했고 주말에도 나가야 했거든요. 고3 때는. 그래도 한 12시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은 한 글쎄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또 추가로 공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시간은 자지 않았나? 잠은 충분히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스트레스 해소법? 맛있는 거 먹기, 친구들이랑 매점 가기.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었는데 쉬는 시간에 배드민턴 치고 막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그냥 재미로 친 거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체력 관리도 된 거 아닌가. 노래와는 항상 함께 있어요. 제가 고3 때 갑자기 동방신기 팬이 돼가지고 동방신기한테 마음을 뺏겼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고3 끝나고는 사라졌나요? 바로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의지했던 오빠들인데 오빠들 맞나? 오빠들 아닐 수도 있는데 동생들이 자신 없던 과목 어떻게 좀 파괴하셨는지. 그게 바로 수학이었거든요. 진짜 학원 안 그만뒀으면 수포자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뭐 문제풀이 하고 해답지 보면 문제풀이 과정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도 이제 문제가 풀리니까 재밌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수학을 어떻게 보면 해결했던 것 같아요. 강은이가 혹시 암기법 이런 거 있으세요? 암기법이요? 고전적이지만 앞글자 따기 뭐 이런 것들 그래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이걸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수업에서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고등학교 내내는 전교에서 어떤 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고 때는 사실 전교 등수 좋진 않았어요. 전교 1등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약간 수능 만점을 예상을 못 하셨겠네요? 아, 예상을 한 건 아닌데 딱 그런 순간은 왔어요. 나 당장 시험 보러 가도 되겠다. 오. 빨리 그냥 시험 보고 해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수능 풀 때 문제 다 알고 푸셨는지 아니면 찍으신 문제도 있나요? 이 질문은 당시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다 알고 푼 거 맞냐? 찍은 거 없냐? 근데 이거는 확실히 다 알고 풀었어요. 그러면 치다가 아셨겠네요? 아마 만점이다 이렇게. 약간 감이 왔죠. 변호사님도 좀 늦게 마음을 잡고 시작하신 네. 분이잖아요. 만약에 고1인데 현재 5등급인 친구가 있다면 네. 수능 만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고1인데 5등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도 이제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 뭔가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 계획대로 할 수 있게 그래도 제 고집을 꺾지 않아 주신 거는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워낙에 뭐 학원 이런데 다 부모님의 의지로 막 많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나중에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변호사가 되고 계셨잖아요. 네. 뭔가 본회사라는 꿈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셨나요? 뭐 고등학교 때 진로가 그때 꿈이 변호사 법조인 쪽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법대가. 아. 네,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겠다. 점수가. 그러면 그 수능 공부랑 뭔가 로스쿨 공부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그랬어요. 비슷했던 점은 학교 뭔가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을 수능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그 범위나 이런 것도 좀 중복될 수밖에 없고 사실 마음가짐은 어떻게 보면은 로스쿨을 진학했을 때가 좀 더 나이도 있고 뭔가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더 있었었던 것 같은데 체력의 문제였는지 이렇게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오늘까지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훨씬 그때가 더 지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스쿨까지 오랜 기간 공부를 하셨잖아요. 슬럼프나 힘든 시기 이런 것도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면 이렇게 로스쿨 진학하는 게 맞나?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할 때가 제일 이제 갈피를 못 잡은 거니까 제일 힘들었던 시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뭐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해보자. 지금까지 해온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결국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잘 친 친구들도 있고 좀 못 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능 끝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이 수험생분들 너무 이제 그동안 힘든 시간 잘 견디면서 하나 이 목표를 갖고 오랫동안 긴 시간 준비해서 그걸 잘 치러낸 수험생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뭐 식상한 말이긴 한데 수능 성적이 전부가 아닌 게 맞기는 하거든요. 사실 지금 친구들한테는 1년, 2년이 엄청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사실 1년, 2년 그 격차가 계속되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변호사 너무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재수 삼수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방황의 시기가 꼭 뭐 수능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충분히 극복하고 본인들 역할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의 학창 시절, 수험생 시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청소년 보호구역은 언제나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